한 가지 더. 신빙성이 우리가 살아 숨쉬는 세계의 요소에만 국한되지는 않아요. 감정 또한 신빙성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주요한 요소예요. 등장인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에서 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고찰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신뢰도를 최대한 높여야 돼요. 그러한 신뢰도가 확보된 이후에도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 신뢰도가 강화되어야 하고요. 이기적인 인물이라면 그 인물의 행동이 계속 이기적일 수 있도록, 우유부단한 인물이라면 그들의 선택과 행동이 계속 우유부단할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이 캐릭터는 이런 캐릭터입니다 하고 설득력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이러한 캐릭터성은 뭐예요? 사건에서의 선택을 통해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건에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 때는 원인과 결과가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돼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이것이 이야기 설계의 기술의 핵심이에요. 평이한 면과 특이한 면, 보편적 성격과 원형적인 성격을 잘 융합시키는 거예요. 독창성은 바로 이 과정에서 얻어져요. 특이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독창성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빙성, 이 신뢰, 이 세상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신빙성을 확보해 주려는 그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얻어져요. 소재건 인물이건 나올 이야기 거의 다 나왔거든.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짜증내냐의 문제예요. 특히 웹소설은 그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독창적인 글을 만들 것이냐, 세계를 좀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 설득력이 없으면 독창성은 생겨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에 집착하면 힘들어요. 정말 초보 작가들 특징이거든요. 초보 작가들의 가장 많이 보이는 특징이 소재에 엄청 집착해요. 근데 생각보다 소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이제 무명 작가들이야 소재가 뭔가 기반하면 그걸 보고서 독자들이 혹해가지고 유입이 되긴 하겠죠. 소재가 독특하면 유입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소재가 독특한 것과 이야기가 재밌는 것, 그렇게 해서 연독을 이끌어가는 건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소재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명한 웹소설 작가들이 다루는 소재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특이하진 않아요. 우리 한번 메가히트작을 한번 봐봐요. 이것들 화산귀환, 전독시, 대모주 이런 작품들, 이것들이 다루는 소재들이 엄청 특이해요. 물론 전독시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성장물이나 그런 것들은 이미 기존의 튜토리얼이 너무 어렵다라는 작품이라든지 이제 그런 작품도 이미 다 있었어요. 그 외에도 뭐 개연성이니 신화니 코인이니 하는 것들도 당대에 유행하는 웹소설에서 다 있던 거예요. 하지만 전독시가 특출났던 이유는 세계의 디테일, 캐릭터의 설득력, 그리고 이야기 전개에서의 간극과 작가 특유의 성찰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신빙성, 세계화 설정, 등장인물의 설득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화산귀환이란 대모축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미래로 간다? 없을 것 같아요? 웹소설에서 소재는 공공재예요. 이미 나오고 다 나왔어요. 이미 나온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지, 작가의 개성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신빙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나와요. 내가 어디까지 설득력을 더할 거고 재미를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조금 포기할 것인가,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 세 작품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위해 준비한 수많은 자료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선택의 경향성이 곧 여러분들 작가로서의 스타일이 되는 거겠죠. 이 과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책임있게 하느냐가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발적인 사건 왔어요. 도발적인 사건까지 왔어요. 이전까지의 내용들은 이 도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한 워밍업이었어. 좋아요. 그래서 도발적인 사건이에요. 사건이면 사건이지 도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발적인 사건이란 뭐예요? 주인공의 삶의 균형을 급격하게 뒤흔들어 놓는 사건을 도발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로키를 예를 들어볼게요. 로키.
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이 로키 깡패잖아요. 생기가 궁핍하잖아. 그러던 와중에 권투를 하게 되고 아드리안이라는 이제 여자랑 연애도 하고 그러다가 행운이 맞물리면서 인생을 뒤엎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게 뭐예요? 챔피언과의 결투예요. 바로 이 챔피언과의 결투, 이 결투가 정해진 바로 그 지점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에요. 로키의 인생을 뒤흔드는 그런 순간이죠. 이런 도발적인 사건을 도식화시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난하게 긍정과 부정의 사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를 막 오고 가다가 그런 식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던 주인공이 도발적인 사건에 딱 부딪혀. 그래서 긍정 또는 부정의 가치로 급격하게 기울어요. 이게 바로 도발적인 사건이에요. 기존에 밸런스 있던 삶에서 튕겨나가게 만드는 거. 여기는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이거예요. 주인공은 반드시 도발적인 사건에 대해서 행동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 당연히 주인공의 성격이 천차만별인 만큼 그 반응 또한 다양하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주인공은 분명 행동해요. 행동하기를 거부한다는 행동조차 이야기에 의해 하나의 행동이 되고 주인공이 아예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도발적인 사건이 아닌 거죠. 도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움직여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최소한의 주권의식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건 등장인물들도 마찬가지니까요. 잃어버린 삶의 균형을 되찾고 싶다. 욕망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도록 하는 그 힘, 그게 바로 도발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발적인 사건은 주인공의 의식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욕망 또한 끌어올리죠. 그래프를 보면 이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를 오가고 있던 주인공이 도발적인 사건을 만나서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제 욕망의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 기억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주인공은 어떤 존재라고 했었어요? 주인공은 의지력이 강한 존재다 라고 제가 딱 못 박았죠. 자신의 욕망에 한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은 이야기를 관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야기의 골격이 되죠. 이 욕망, 그래서 초반에 이야기의 1화, 저는 어지간하면 1화에 넣으라고 그래요. 1화에 주인공의 욕망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골격이 안 생겨요. 그래서 1화에 반드시 주인공이 무엇을 욕망하고 앞으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암시가 있어야 돼요. 갈등구조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발단에 뭐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인물, 배경, 사건의 실마리, 이 세 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인물과 사건의 실마리죠. 이 사건의 실마리는 전부 다 욕망의 기인이에요. 욕망의 기인에서 설계가 되어야 돼요. 이 배경은 뭐야? 주인공한테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욕망을 실현시킬 기회, 그 기회가 마련된 장이 바로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나 혼자만 레벨업이 정말 잘했죠. 더 강해지고 싶다. 빚을 갚아서 엄마를 도와주고 동생도 도와주고 싶다.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배경도 어때요? 모두가 정체되어 있는 세상에서 나 혼자만 강해짐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배경까지 쫙 깔렸잖아요. 언제나 그렇듯 이제 흥행하는 작품들은 인물, 사건, 배경이 삼위일체로 박자가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 장면, 이미지, 모든 대상들이 주인공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 주인공을 만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주인공이 어떤 욕망을 지니고 있는가예요. 그리고 때론 이 욕망을 베이스로 인물이 탄생하기도 하죠. 서술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주인공은 이야기를 이끌어 나아갈 욕망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